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그 목요일 그 미국 기준으로 목요일 시장에서도 올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견고한 좀 고용 지표죠. 고용이 좀 나빠야 되는데 고용이 이제 견고하니까 이게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아마존, 애플은 1.23% 빠졌고 아마존도 2.64, 이 둘이 하락하는 게 기술주 전체적인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만 그 플러스 0.03%니까 그냥 보합이죠. 보합으로 끝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56%, S&P 500은 마이너스 0.34%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이제 예측하기는 미국 시장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보내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한 0.3% 정도 마이너스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코스피가 좀 높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 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이틀간의 그 매물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기관이 이제 오늘은 좀 줄어들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희망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간간히 오전에는 플러스권도 좀 보이고 막 하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기관의 매도가 다시 또 오늘도 커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예측치 밑으로 내려갔다가 끝나기는 결국 예측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오늘은 예측됐던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양봉을 못 만들고 음봉을 만든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에서 끝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7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762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개인이 5,98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578.08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다시 0.35%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합권에 강보권 출발을 해서 이거는 오늘 코스닥은 별 큰 무리 없는 움직임을 이제 오늘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하면서 그것도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12.9%나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데 그 상승폭을 넓혀가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8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74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01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8.33포인트 어제보다 1.39%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3거래일째 이렇게 음봉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굳이 이제 좀 위안을 좀 삼아보자면 아직은 그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버티면서 이제 끝냈다. 이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한가닥 희망을 좀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진정 기미를 보였다 매도가 음봉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은 다시 5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서 오늘 끝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은 1315원 40전, 어제보다 5원 40전이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432억 원을 팔았습니다. 기관도 804억을 팔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12월 19일 이후로 처음으로 판 거예요. 12월 19일 이후로 계속 사다가 오늘 처음 400억 정도 파는 겁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6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역시 280억. 기관은 오늘 시총 상위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사이에서 셀트리온 23억을 산 거를 빼고는 전부 다 매도했어요. 전부 다 매도 우위를 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팔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특이 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를 외국인이 전부 사고 기관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를 전부 샀어요. 특히 기관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을 1,479억, 에코프로를 44억, LNF를 283억 순매수했고 기관이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913억, 에코프로 207억, LNF 6억 이렇게 순매수를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게 시총 위쪽으로 나란히 세 개를 그렇게 했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전부 팔았어요. 개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을 무려 2,454억이나 팔았고 에코프로를 295억, LNF를 282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이 엇갈리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이제 뭐 개별 종목 쪽 움직임이 더 강했던 날이지만 이제 굳이 섹터를 나눠서 보면 제일 크게 작용한 게 이제 AI의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 AI 챗봇, 뭐 지능형 로봇 뭐 이렇게 확산돼 가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AI가 여러분 아시지만 인공지능 쪽에 그 앱스토어인 그 GPT 스토어를 다음 주에 출시한다고 그렇게 이제 공식 보도가 나왔죠. 그 덕에 이제 오늘 AI가 확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어떤 앱을 다운받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을 GPT 스토어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그 앱을 이제 사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CES 2024가 다음 주에 개막이 되잖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9일이고 미국 시간은 8일인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AI에 관련된 그런 각축전이 각 기업들이 이렇게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 또 이제 보도에 나왔지만 인텔 퀄컴이 AI 칩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AI를 뭐 기존에 우리가 자꾸 뭐 인공지능을 끝이 어디까지냐 했는데 뭐 뷰티니 헬스케어니 이런 쪽하고 이제 접목시키면서 그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UBS에 따르면 AI 산업이 2027년까지 지금의 15배 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큰 흐름은 AI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저가항공인데, 이게 저가항공이 드디어 국제선 승객수가 대형 항공사 추월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만 봐도 이 저가항공 9개사가 국제선 이용객이 2,169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친 이용객보다 106만 명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오늘 다시 또 좀 눈에 띄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인 퀀텀스케이프가 무려 43%가 올랐어요. 네, 43%가. 이게 왜 그랬냐면 폭스바겐이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이 퀀텀을 인수하겠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그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 쉘을 이르면 올해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움직인 게 있지만 주요한 것은 뭐 이 정도로 정리가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는 오늘까지 기관이 이제 연초 매도하는 게 오늘까지 하면은 얼마입니까? 2조 5천원이 넘어가네요. 2조 5천. 그 정도 매도를 했어요. 3거래일 동안. 그래서 얼추 이제 다음 주 이제 다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에코프로 뭐 이쪽 그 1, 2, 3위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닥 전체가 상승하는 게 좀
쉬웠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100만 개미 스쿨 그 가입하는 거는 카카오톡에 100엔트 이렇게 치시고 거기다가 글 남기시면 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2024년 해가 바뀌어서 이제 첫 번째 주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이 주간으로 보면 하락음봉이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9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해에서 9주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1월, 12월, 1월 첫 주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지금 코스닥은 이어가고 있다. 주 단위로 보면.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뉴욕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균형이 깨지고 막 이러면서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도 사실 상당한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영향을 받은 데다가 기관들이 연초에 매도하는 그런 이제 연초 그 매도 물량까지 겹쳐지면서 사실은 코스피가 상당히 고생한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이 되면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과거의 이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그냥 조금만 장이 좀 흔들리면 냅다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과거에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보면 팔까요, 살까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재밌잖아요. 그 질문이. 근데 지금은 팔까요가 훨씬 많아요. 살까요보다.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어떠냐면, 지금 팔까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오히려 좀 느긋하게, 이거는 뭐 늘, 연초에 있었던 거니까 좀 느긋하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느긋한 거 보이다가, 이거 완전히 손실이 커졌던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손해가 좀 나도 지금 그냥, 때릴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런 이제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종목에 따라 다르죠. 근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러면 첫 주에, 새해 들어서 첫 주에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 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이런 매도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팔아보러 말어, 팔어, 막 이거를 이제 계속, 하시게 되죠.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 주식 잘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빨라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이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면은 이거 매번 손해 보기가 십상이에요. 얻는 것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판다는 생각을 들 때는 주가가 빠질 때거든요. 주가가 오를 때는 판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다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손해입니다. 손해라도 지금 팔아야 손해가 줄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고집스럽게 그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라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무지막지하게 고집을 부리면 사실은 이게 복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근데 제가 지금 보이는 이제 그 느긋함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고집 이거의 차이가 과연 뭘까? 그게 이제 굉장히 뭐 안 팔고 있는 건 똑같은데 어떤 건 느긋함이고 어떤 건 고집이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거를 첫 번째 뭐냐? 수급 라인이 살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10일 이평이 꺾이지 않고 우상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의 조정은 오히려 기다리는 거 이거를 느긋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11 이평이 탁 꺾여서 밑으로 가면 그건 빨리 팔아야죠. 근데 그 아주 상투에 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소규모의 손해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 이평이 살아있는 한은 느긋함을 보여도 괜찮다. 그때는 기다리는 게 느긋함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수급 라인이 깨진 지 오래됐어요. 벌써 깨졌어요. 예전부터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들 기미도 안 보여요. 예.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무작정 기다린다. 그 종목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거는 이제 고집이에요. 이렇게 버티면 이거는 이제 고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되게 어떠시냐면 어쩌다 오르잖아요. 그럼 오른 날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3일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막 3일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막 이러면 그 오른 날만 기억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게 고집이죠. 이미 대세는 기울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긋함을 지금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계신 건지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을 그런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수급 추세선이 깨졌는데도 계속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요? 고집입니다. 그거는 좀 위험해요. 근데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뭐 그래도 코스닥은 좀 올랐고 코스피는 뭐 예측한 대로 0.3% 부근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다음 주를 또 이제 기대해 봐야죠. 근데 오늘 금요일에 제가 슬군생에 그 박효신 씨의 야생화라는 곡을 올려놨는데 우리 그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는 이 야생화처럼 생명력 아주 질기게 야생화가 생명력이 아주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뭐냐면 살아남는 자가 승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꼭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올해 첫 그 곡으로 그거를 올려놨으니까 가사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되게 이 노래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아마 그 연회장에서 박효신 가수가 직접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 오늘 첫 주, 2024년 첫 주 금요일 시장 이렇게 정리가 끝내고 주말 잘 보내신 후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